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는데 아마 한 조금 더 지나면 더 많은 분들이 아마 참여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이 자리를 위해서 중소기업들에게 먼저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성공 노하우를 서로 공유하는 게 좋을 것인지 설명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서 오늘 주제를 모바일 시대 중소인터넷 기업 대응 생존 전략이라는 주제로 이 자리를 마련을 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에 또 3차, 4차 행사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모바일 웹과 앱 이외에 콘텐츠나 메신저, 그 다음에 웹 인프라, 오픈 마켓 등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니까요. 계속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길 바라고요. 행사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분들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계신 분들이 오늘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실 분들인데요. 우선 일부 주제 발표하고 그다음에 일부 상의를 맡아주실 분입니다. 한상기 대표님이신데요. 이분은 카이스트 문화기술대학원 전문교수로 역임을 하셨었고요. 현재 그 소셜 컴퓨팅 연구소의 대표로 계시고 또한 그 아이뉴스에서 지금 계속해서 컬럼을 좀 남겨두고 계시는데요. 컬럼가로 많이 활동을 해주시고 있고 뭐 페이스북에서 많이 아마 보신 분들도 많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글로벌 K 스타트업에서 전문가 또 그 단원에서 대표로 또 역할을 해주셨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한상기 대표님. 자, 다음에는 그 네이버에서 주요 업무로 네이버 광고, 쇼핑, 부동산 서비스, UX 디자인을 주로 이제 맡고 계시고요. 예전에는 LG전자, MC 유럽 연구소 UX 파트장으로 예전에 역임을 하셨고 현재는 네이버의 마케팅 센터 크리에이티브 랩 수석 디자이너로 계시는 황세일 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계신데요. 유정원 대표님이시고요. 블로그 칵테일 부사장이셨고 다음 커뮤니케이션 컨텐츠 비즈니스 팀 팀장 그리고 야후 코리아 전략 스태프 그 다음에 NHN 컨텐츠 사업팀 과장님 그 다음에 싸이월드 서비스 운영 팀장으로 역임을 하셨었고요. 현재는 인사이트 미디어라고 해서 앱 개발해서 글로벌까지 진출하신 굉장히 유망하신 대표님이십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네이버에서 오신 분이신데요. 네이버 앱 및 앱스토어 앱 개발 책임을 맡고 계신 메인 서비스 개발 랩 부장님으로 지금 역임하고 계시는 이정권 부장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인모비하고 그다음에 SK텔레콤에서 예전에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요. 현재는 구글의 온라인 파트너십 그룹에서 모바일 스페셜리스트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훈님 소개해드립니다. NHN에 잠깐 계셨었나봐요. NHN SA 플랫폼 기획팀장이셨고 그 다음에 다음에 계시는 모바일 네트워크 상품 기획팀장님으로 역임하고 계시는 권기호 팀장님 소개해드립니다. 그러면 일부 모바일 트렌드, 모바일 시대 웹 발전 방향 발표를 주제로 해서 한상기 대표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글쎄요, 뭐 제가 모바일 전문가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2000년대 중반에 다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시대의 뒷도를 준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이 대단히 전문가시고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라서 제가 어떤 컨퍼런스에 사회를 볼 때보다도 훨씬 더 긴장이 됩니다. 제가 보면서 이 선수들이 모였는데 이거 어떡하지 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릴 거는 조금 도발적인 주제를 잡았어요. 도발적인 내용으로 잡았는데 이건 다 아시죠? 이 그래프는 매년 그 클라이너 퍼킨스에서 메르비커가 이제 인터넷 트렌드 발표하는데 작년 2013년에 나왔던 거죠. 그래서 모바일 트래픽이 어쨌든 쭉 증가하고 있다. 그 다음에 처음으로 그 슬라이드에 한국 얘기가 나왔어요. 네이버의 그 검색이 모바일 검색이 웹 검색을 넘어섰다. 그래서 그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이런 트렌드가 전 세계적으로 다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봤던 겁니다. 2013년 이거는 한 봄쯤에 나왔나요? 하여간에 좀 일찍 나왔던 얘기고요. 그래서 제가 많이 써먹었던 거고. 그 다음에 최근에 아주 도발적인 얘기가 또 나왔어요. 모바일 웹은 죽었다. 근데 오늘 주제는 모바일 웹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라는 주제가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메인 미디어에서는 이게 뭐 비즈니스 인사이드 나왔고 포브스에도 나왔고 여러 사람들이 이걸 다뤘는데 플로리에서 나온 그 조사를 갖고서 사람들이 보내는 시간이 웹 브라우저, 모바일 브라우저에서 보내는 시간이 2001년 전에 20%였는데 이제 보니까 14%로 더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앱을 사용하는 것이 기본 트렌드고 모바일 웹은 is dead. 몇 년 전에 와이어드에서 제목이 나왔었죠. 앱의 시대다. 웹의 시대는 죽었다. 그래서 저도 거의 반론의 칼럼을 쓴 적이 있었어요. 같이 갈 거다. 그랬는데 나타나는 현상은 사람들은 점점 이런 동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한국 상황에서 어떨 것이며 그 다음에 오늘 토론 주제에서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얼마나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은 어떻게 대응해야 될 것인가 하는 얘기를 오늘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스북이 2012년에 IPO를 할 때 그 IPO에 나왔던 프로스펙터스를 보면은 가장 자기네들의 위험 요소는 모바일에 대응하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였어요. 모바일에 어떠한 제품도 경쟁력 있는 제품이 없고 모바일에 대해서 비즈니스도 준비가 안 돼 있고 하는 것이 가장 위험 요소다. 그러고서는 바로 조금 있다 인스타그램에 인수했고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변화를 추구했죠. 근데 물론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너무 일찍 HTML5 기반을 갖다가 백업한 사건도 있었고요. 그런데 이번에 보면은 완전히 다른 전략을 그 이후에 모바일 우리가 퍼스트 전략이 아니라 모바일 센트릭 전략으로 전환을 하면서 페이스북이 그러면서 모바일부터 먼저 개발하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쪽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추구했어요. 모바일 팀들한테. 그러면서 경쟁을 붙이기 시작하면서 이번에 최근에 새로운 이제까지 우리가 알던 페이스북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이름의 이제 아티클들이 나오면서 그 주제는 뭐냐면 얘네들은 이제 앱을 중심으로 하는 앱들의 컨스텔레이션으로 어떤 성단, 분단위로 만들어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그 가장 핵심에 있는 것이 뉴스, 포토, 그 다음에 메시징 이들을 그냥 따로따로 가는 그 앱들의 집합으로 페이스북을 만들어내겠다. 이것이 우리한테 주는 시사점이 뭔가도 이제 한번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과 한번 비교해 봤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은 그 이후에 완전히 모바일 회사로 전환을 했다라고 성공적으로 전환했다고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가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했죠. 최근에 실적 보여주는데 1사분기 실적 보면은 기가 막힌 실적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모빌 그 monthly active 유저가 10억 명을 넘어섰고, 그 다음에 그 여기 보면 나오듯이 그 전체 수입의 그 광고 수입의 59%가 모바일에서 이루어져요. 60%가 모바일에서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런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었는가? 그러면 우리나라의 기업들한테는 어떤 이것이 임플리케이션이 있는지, 우리나라의 포탈들이나 대기업들 또는 중소기업들은 이거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를 한번 또 우리가 짚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직까지 어쨌든 그 이마케터에 의해서 나오는 그 자료에 의하면 글로벌 디지털 광고 시장이 2014년에 그 1,375억 불 정도 되는데
모바일은 아직 그 작년에 180억 불이었고 올해 75% 증가해서 314억 불 정도로 증가될 거다. 그러면 아직까지 전체 디지털 광고 시장에서 모바일 광고 시장이 메이저는 아직 아니죠. 근데 그 시장에서 페이스북이 단연코 메이저로 돌아서고 있다. 물론 뭐 구글이 1등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페이스북이 상황이고요. 제가 최근에 가장 재밌게 봤던 그 인터뷰였어요. 엑셀 파트너즈에서 그 디자인 컨퍼런스 하면서 나왔던 얘기인데 그 안드로이드 팀의 그 유저 익스피리언스를 총괄하고 있는 그 마티아스 듀라트라고 칠레 출신인데 마티아스가 웹OS도 관여했고 그 전에 굉장히 많은 쪽에 그 UI 전문가로서 지금 여기 디렉터죠, 맞죠? 그래서 구글에 있는 친구가 인터뷰를 하면서 모바일은 죽었다 이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또 무슨 소린가? 한쪽에서 모바일 웹은 죽었다라고 했는데 얘는 또 왜 모바일이 죽었냐? 이게 한 1시간 정도 되는 대담입니다. 1시간 정도 되는 대담인데 쭉 들어보면은 결국 이 얘기예요. 여태까지 우리는 모바일이 굉장히 특정한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다. 왜? 과거에는 속도도 늦고 그다음에 성능도 떨어지고 스크린도 작고 뭐 이래가지고 그것은 굉장히 특정한 플랫폼이고 특정한 디바이스라고 해서 모바일을 따로 다뤘는데 그 개념은 이제 사라졌다. 이제는 모바일에서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렇다면 모바일은 그냥 단순히 작은 스크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스마트폰이 이제 어디서나 프리베일한 상태고 하나의 놈이 됐기 때문에 개발자나 디자이너는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어떠한 디바이스나 어떠한 스크린 사이즈에서도 동작할 수 있는 앱이나 어플리케이션들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결국은 구글로 본다면 안드로이드 웨어까지 포괄할 수 있는 아주 2인치짜리 작은 스크린에서부터 큰 스크린까지 그대로 갈 수 있는 어떤 유니버설한 개발 방법론 또는 디자인 방식 그런 게 있을 것인가. 제가 지금 패브를 쓰고 있는데 패브를 쓰고 있으면서 이 작은 디자인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연동하면서 쓸 수 있을까. 근데 제가 이거를 어떤 특정한 기기라기보다도 그냥 그 연속으로 보거든요. 익스텐션으로. 근데 이런 것들이 왜냐하면 제가 여기 쓰고 있는 앱들이 이미 제가 웹에서 썼던 거 그 다음에 모바일에서 썼던 걸 그대로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그 이 마티아스 얘기는 이게 이죠. 샘리스하게 우리가 뭘 만들어내야 되고 거기서 유저 익스피리언스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익스피리언스 기반의 UI를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게 우리의 주제이기 때문에 더 이상 모바일을 어떤 특정하게 생각하고 따로 다루는 것은 이제 의미가 없다. 그런 의미에서 모바일 is dead라고 하는 선언을 요 비디오를 보시면은 이 The Verge에 나온 건데 그 비디오 보면 11분 지나면서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인터뷰한 친구가 바로 자기 스마트폰 집어 던지거든요. 걔가 딱 뭐라 하냐면 왜 스크린을 던지냐 그래요. 왜 스크린을 던지냐. 모바일 폰이 아니다. 작은 스크린입니다. 5인치, 6인치 뭐 스크린이라 하면서 오히려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죠. 이게 지금 우리 주변에서 지금 2014년에 거론되고 있는 화두들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고민해보거나 토론해봐야 되는 이슈들은 뭐가 있냐면 이제 모바일과 피지컬 월드가 통합이 되는, 예전에는 우리 인터넷과 피지컬 월드가 통합이 된다고 했는데 이제 모바일 시대에 가면은 페이먼트나 내가 어떤 위치 정보나 이런 것들 갖고선 직접적인 지금은 오프라인과 연동되는 앱들이나 그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 자리에서 바로 뭐 웨이즈도 그랬고 그다음에 쇼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아이비콘 나오면서 또 다른 입장에서의 마케팅이 또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입장에서 그 다음에 우리가 모바일에서 가장 관심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문맥이죠. 컨텍스추얼 데이터들. 어떤 상황에서 누가 언제 어디서 무슨 의도로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알아내는 것. 뭐 TPO라고 해서 연구하는 사람들도 있고 여기 IoT 시대에는 컨텍스트 베이스드 컴퓨팅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맥을 어웨어하는 컨텍스트 어웨어 컴퓨팅에 있어서 모바일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이고 그 데이터를 가져다가 어떻게 분석할 것인가. 이게 또 화두이고 우리가 고민해야 될 이슈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러한 모든 데이터가 클라우드로 넘어가는데 이 클라우드와 우리 모바일 웹 또는 모바일 앱들이 어떻게 통합되고 관리되고 운영되고 매니지되는가. 사용자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것이 쉽게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많아요. 저조차도 요새 그 드랍박스 같은 거 쓰면서 가끔씩 헷갈리거나 이렇게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거와 카피, 웹 디스크, 하드디스크하고는 다르다는 걸 깜빡깜빡 잊고서 실수하기도 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유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것이 그렇게 쉽게 와닿지 않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IoT나 IoE 시대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종류의 디바이스, 앞으로 2020년 되면은 일반 사람 한 사람당 한 25개, 30개 정도의 인터넷에 연결된 디바이스를 가지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어디 서라운딩 여기에. 그러면은 그런 것들과 내 기계와 주변 환경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얼마 전에 그 와이어드에서 그 디자인 팁이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는 하나의 제품과 앱이 아니라 이 제품과 앱이 주변과 어떻게 인터랙션 해야 되는가를 고민해야 되고, 거기에 기반으로 익스피리언스 베이스드 그 디자인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 칼럼을 제가 아주 의미 있게 봤는데, 제가 최근에 뭐 연구라기보다도 이렇게 분석하거나 보고서 만들거나 원고 요청을 받는 게 이런 쪽이 되게 많습니다. IoT에 관한 거라든가. 그러면 정말 엄청나게 다양한 그 디바이스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들이 점점 우리 주변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면들까지 향후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다 라는 측면을 오늘 화두로 던지고요. 그리고 원래 또 준비했던 우리 여러 가지 디스커션 그 리스트들이 있으니까 그것들 갖고서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